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같은 남자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드립을 못 치겠어요. 자, 어쨌든 요번 시간에는 요즘에 핫한 이슈 신형 600RR, CBR 600RR 2024년식 모델 출시, 과연 국내에 출시하느냐 마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600RR의 역사에 대해서 지루하신 분들은 결론만 스킵해서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말이 그렇지 입도바이 수면 방송이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상황 대략 먼저 보면은, 이 혼다의 슈퍼스포츠 미들급 바이크가 유럽 시장으로 복귀를 한다 요거죠. 그동안은 유로5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로 유로5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랑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한국이 이상하게 딴 거는 좀 뒤처지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선진국 따라가. 물론 여러가지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어쨌건 나쁜 건 아니죠. 환경 생각하자는데, 기존에는 혼다가 유럽 시장에다가 바이크를 출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 모델이죠. 물론 일부 모델이 600RR 시리즈들을 유럽 시장에다가 판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가와사키가 먼저 또 소식을 전했죠. ZX 닌자 6R을 출시하겠다고, 유로5에 맞췄다 라고 해서 요걸 출시한다고 하니까 유럽 시장을 노린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가와사키가 먼저 유럽 시장을 선점하게 놔둘 거냐? 아니겠죠. 혼다도 당연히 잽싸게 만들어서 같이 맞불로 놔야겠죠. 이 시장을 뺏기긴 또 아깝잖아. 근데 아마 제조사들끼리는 서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서로 눈치 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혼다도 다시 유럽 시장을 사수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600RR의 경우는 2024년식 CBR 600RR 이 모델 넘버로 PC40평입니다. 형식 번호인가봐요. 이게 2020년에 출시된 6세대 모델 이후에 4년 만에 출시된 모델인데, 실질적으로는 PC40평의 7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RR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쑥 훑고 넘어간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 히스토리도 알아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히스토리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삘 받아서 좀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길게 나왔어요. 수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듣다가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결론을 궁금하다, 나 결론부터 그냥 바로 듣고 그냥 자겠다, 이런 분들은 뒤쪽에 따로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거만 듣고 바로 꿀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정주행 하십시오. 저도 좀 티클 같은 광고비로 먹고 사는 벙커모토의 고사장. 자, 최초로 입도바이로 바이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벙커모토의 수면 방송입니다. 사진 이미지 제공 이딴 거 없습니다. 저작권. 자, 최초의 600R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CBR 600 F4i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사실은 F차였는데 요 모델의 후속 모델로 출시된 첫 600RR이 PC37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2003년에 1세대 모델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당시에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미술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었거든요. 입시미술반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응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해에 나왔네 1세대 모델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구나. 물론 지금 생각하면 엄청 오래된 거긴 하지만요. 화석도 한참 화석이고 한부리야. 그 당시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 디자인이 모토GP에 있는 머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토GP에서 혼다 팀이 현역으로 쓰던 머신이 RC211V라는 머신이었는데, 이 머신의 외형을 상당 부분 많이 채용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외형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었어요. RPM이 15,000rpm 4기통이라는 고 RPM의 머신이라는 게 일단 센세이션했고, 그리고 GP 머신을 그대로 따온 요 굵직한 스윙암, 시원하죠. 일단 스윙암은 굵직해야 간지가 난다. 판때기가 보여야 된다. 떡대가 있는 스윙암. 유닛 프로링크라는 요 서스펜션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GP 머신의 상징과도 같은 요 센터 머플러, 일명 똥꼬 머플러라고 하는데, 요게 당시 모토 GP를 동경하던 전세계 라이더들에게 아주 초히트를 치게 된 모델이 최초로 탄생된 거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보고 와, 눈 뒤집어졌어요. 이전까지는 솔직히 천장지구에 나오는 뭐 요런 FTR인가 뭐 요런 모델들, 쌍라이트, 제가 기억이 좀 꼬였네요. 그게 아니고, 그치, 천장지구는 스즈키 RG 500이지, 2T 500cc. 쌍라이트는 그거네요. 이것도 헷갈렸어. 제가 말한 쌍라이트는 그 야마하 FZR 400R, 요 시절 바이크, 요때는 저도 요런 거에만 관심. 자, 그 이후로 2005년도에 PC37이라는 후기형 2세대 모델이 출시했고요. 요 2세대 모델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한정판 모비스타 도색이 출시된 겁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요때 모델이에요. 평생 소장해야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자, 그 후에 2007년도에 신형 3세대 전기형 모델이 출시됩니다. 모델명도 CBR 600RR PC37에서 PC40으로 모델명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PC37이냐 PC40이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요번에 카울 디자인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좌우에 뚫려있던 에어덕트가 중앙으로 모이면서 약간 가와사키 쪽을 따라가게 됐어요. 콧구멍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전면부에 일단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요 중앙에 에어덕트가 있던 거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다가 블랙박스 설치하기 딱 좋다. 특히 기존에 이제 단점으로 지적됐던 카울이랑 윙카의 간섭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기존 모델은 윙카가 전복할 때 카울을 뚫고 들어가는 요 결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빠지면은 카울까지 사이드 카울 말아먹는다. 당시에 대부분 라이더들이 앞 윙카를 뽑아버리고 메리평 윙카로 교체하는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600RR도 그렇게 튜닝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거 안 했다가 잘못 넘어가면 카울 먹는 수가 있어서 무시무시합니다. 카울 가격 살인적인 거 아시죠? 그때도 비쌌는데 지금은 더 비싸졌습니다. 어쨌든 이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더 이상 카울을 먹고 들어가는 사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되게 마음이 편했다. 또한 이 모델부터 목소리가 점점 변합니다. 자, 또한 최초로 전자 스티어링 댐퍼가 적용돼서 나오는 모델이에요. 이 이후부터는 무조건 자동으로 달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양 자체는 그냥 디자인을 신경 안 쓰고 만들었다. 그냥 뭐 철판대기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냥 뭐 플라스틱 뚜껑 하나 씌워져 있는데, 까봤는데 그냥 저기 쇠떼기 이렇게 조인트 관절 하나 들어있고, 그냥 겉에 카바로 덮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멋있거나 뭐 이렇게 드레스업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능은 더 좋긴 한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는 올드한 라이더라 지금도 사실 그냥 구형 아날로그식 스테어링 댐퍼를 개인적으로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뭐가 달려있고 이렇게 손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뽀다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날로그 스테어링 댐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3세대 모델 이후부터는 어차피 스테어링 댐퍼를 달고 싶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이상 아날로그식 스테어링 댐퍼는 튜닝 업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08년도 3세대 모델부터는 혼다가 ABS를 장착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마 홍코에서 수입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 라이더들이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 왜 수입을 안 했냐라는 라이더들의 추측으로는 구 모델, 그러니까 ABS가 안 달린 모델이 이미 재고가 많이 있는데 이거 들여오면은 팔리겠냐,
내가 사장이라도 안 들여온다. 자,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상당히 좀 합리적인 발상이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때 실제로 장착된 ABS가 이 이후 모델부터는 계속 기본 장착으로 되는데 그냥 ABS가 아니고 목소리가 더 변하네요. CABS라는, 죄송합니다. 수면 방송인데 오늘은 좀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겠네요. CABS라는 모델인데 이게 일종의 콤바인 브레이크 방식이라 그래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뒷브레이크만 잡아도 앞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같이 살짝 잡힌다는 아주 쌈박한 브레이크입니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3세대 이후 모델 타시는 분들 뒷브레이크 무시하지 마라. 빨리 뒷브레이크 잡으면서 앞브레이크까지 잡히는지 모래밭에서 한번 실험해봐라.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2009년 잠깐만요.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안되겠다.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독감 조심하세요. 자, 2009년도 4세대 중기형 모델이 등장합니다. 2009년에 4세대 중기형 모델이 등장합니다. 뭔가 3세대부터 카울 디자인이 예사롭지가 않았는데 점점 트랜스포머가 돼가는 것 같다라는 농담을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트랜스포머 실사 영화가 2007년도에 출시했었는데 이 영화 이후로 디자인이 좀 복잡하고 막 찢어놨다 막 이러면은 무조건 트랜스포머다 라는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 모델 카울 디자인이 좀 복잡해가지고 당시 알차 단속반도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마 최근에 나오는 CBR650R을 보고 알차 단속반들이 아니 카울에 왜 이렇게 빵꾸를 많이 냈냐, 착작 좀 해라, 요걸 지적하는 알차 단속반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습니다. 혼다가 알차 단속반에게 야단을 좀 맞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4세대 600RR 모델부터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엔진까지 카울로 덮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좀 엽기적인 모델이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를 본 알차 단속반이 아니 사이드 카울을 구멍을 막으라고 했지 누가 엔진까지 카바를 씌우라고 했냐, 이거 뭐냐, 킹받네, 엔진은 보여야 할 거 아냐 라고 분노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카울을 씌운 이유는 이 시절에 혼다가 공기역학에 환장을 해서 공력 성능을 좋게 하겠다고 했던 만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력 성능이 몇 프로 좋아졌다 그래요. 그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던 600RR이 4년 만에 2013년 5세대 후기형 모델이 등장합니다. 제원상의 차이는 기존이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량이 좀 되고 알차 단속반에게 혼쭐이 났는지 사이드 카울이 좀 막힌 형태로 전형적인 GP 머신의 카울처럼 크고 널찍하게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알차 단속반이 아주 좋아하다가 갑자기 얼굴에서 망했다, 얼굴이 잘려나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알차 단속반들이 또 한 번 분노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왜 얼굴을 이따구로 만들었냐. 근데 얼굴이 그따구가 된 이유는 이 당시 혼다가 공기역학 놀이에 심취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신형 GP 머신인 RC212V 요 머신의 외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기역학 설계를 한 결과물이 바로 5세대 600RR인데 문제는 가져올 거면 차라리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RC211V의 헤드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거든요. 약간 두카티 쪽을 좀 따라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카티 머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 공력을 좋게 하겠다고 이놈들이 더 손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제 얼굴이 잘려나간 5세대 후기형 모델이 나온 겁니다. 물론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덕분에 공기 저항이 기존보다 6.5%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홍코의 마지막 정식 수입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죽 안 팔렸는지 여태까지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바이크를 타면서 지금 2023년이잖아요. 10년 전이네.
10년 동안 실제로 길에서 이 바이크를 한 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제가 투어를 가다가 한 두 번 본 것 같아. 진짜 보기 희귀한 모델이었습니다. 거의 뭐 천연 기념물 수준인데 중고장터에 어쩌다 올라오더라고. 어쩌다. 난 이게 실제로 정발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고 관심도 많이 못 받았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다 얼굴 때문이다. 제 추측으로는 혼다 디자인 팀에 분명히 꼰대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얼굴을 좀 빠은 디자인으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얻은 공기역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형 GP 머신을 설계할 때 RC213V죠. 요 머신을 설계할 때 일명 이제 친일 바이크, 요거 자료 찾아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이크 도색이 일장기가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민수용으로도 한정 생산을 했었어요. 뭐 한 2억 넘었었나?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몇십 대인가 한정 생산을 했었어요. 팬서비스 차원에서. 근데 이거 돈 있어도 한국에서 타면은 큰일 난다. 친일 바이크라서 아주 위험한 바이크입니다.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대놓고 옆에 일장기가 박혀있다. 아주 위험한 바이크다. 근데 그거 빼고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 너무 멋있습니다. RC213V.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만일에 성공해서 이 머신을 사게 되면 요 일장기를 태극마크로 바꾸면 어떨까. 어쨌건 RC213V의 공기역학 설계를 할 때 골 때리게도 민수용 모델인 5세대 머신을 디자인할 때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GP 머신에 설계를 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공기 저항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라고 그들만의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소비자가 알 바는 아니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후에 2020년에 무려 7년 만에 공백이었습니다. 이 공백을 깨고 풀 체인지된 모델인 6세대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형식 넘버로 PC40의 마지막 모델이에요. 사실상 최후형 모델이었는데 요번에 모델이 하나 더 출시되면서 최후형이 아니라 최후형 전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안 나올 줄 알고 최후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에서도 사실 정말 오래간만에 출시된 600RR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유로4에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간만에 7년 만에 유로4로 대응된 모델이 일본에서도 출시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 되게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천알날에 축적해온 전자장비가 그대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그리고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듯한 얼굴 디자인의 R차 단속반이 열광을 했으나 한국이 유로5로 바뀌면서 어차피 물 건너갔다. 그래서 R차 단속반이 극대노를 했다. 당시에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그림의 떡으로 라이더들에게 이제 600RR은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어차피 한국에 못 들어온다. 그냥 꿈이나 꾸자. 딴 거 타자. 딴 거 그냥 1000RR 타자. 포기다 포기. 아니면은 화석 600RR 중고로 사서 탑시다. 뭐 요런 분위기였는데 4년 만에 갑자기 요번에 7세대 600RR이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세대에 대한 요번 신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외형은 기존에 있는 모델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스펙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나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건 그냥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기존에 들어가 있던 1000RR의 전자장비가 역시 거의 동일하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BMW S1000RR이 자랑하던 모델들이 실제로 트리플 R CBR 시리즈에 거의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전자식 댐퍼 등을 들 수 있겠죠. 이게 7세대 600RR에도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6세대에도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6세대는 왠지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어쨌건 그건 뭐 모르겠고, 어쨌건 7세대에는 사실상 신형 뭐 트리플 R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간다. 뭐 풀칼라, 뭐 TFT, 뭐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옵션으로 나온 게 순정 열선 그립이랑 뭐 C타입 충전 포트를 같이 뭐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로 5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수다를 목이 쉬어가면서 수다를 떤 겁니다. 왜 요즘 이 신형 600R이 이슈냐? 바로 유로 5로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긴 뭐다? 한국에 수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알차 단속반 입장에서는 예전의 얼굴 디자인에 정신을 못 차리는 혼다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R6와 R1 그리고 BMW S1000R의 얼굴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디자인이 너무 이뻐, 얘네들이. 근데 요번에 어쨌건 7세대 모델도 그렇지만 솔직히 트리플 R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혼다가 얼굴 디자인을 왜 자꾸 좀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R1이나 R6보다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S1000RR보다도. S1000RR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나왔잖아 이번에. 근데 뭐 어쨌건 혼다는 공기역학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디자인 좀 조금 얼굴이 좀 얼굴 조금 호불호 갈릴 수 있지만 공기역학 좋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뭐 디자인이라는 거는 호불호라.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살짝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실물 보면은 생각보다 카리스마는 있어요. 어쨌건 예전보다 눈이 가늘어진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 13년도에 5세대 모델 얼굴 잘리네. 걔에 비하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 혼다에게, 혼다 박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길고 긴 역사 강의가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역사 강의를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자, 그럼 홍코가 요걸 정식 수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고요. 현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들급 R차 중에 닌자 6R이 있어요. 요것도 비슷한 시기에 유로5 적용 모델로 아마 해외 출시 예정이 된 모델인데 본격 4기통 고RPM R차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떴죠. 닌자 400R도 다시 과거의 영광 찾는다고 고RPM 4기통 모델로 또 해외에서 출시 광고가 떴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국내 출시가 확정되진 않았어요. 600R도 마찬가지로 유로5에 대응은 한다고 나왔는데 요번 신모델이, 근데 이제 국내 출시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요걸로 자꾸 홍코에 전화하지 마세요. 뭐 전화한다고 어차피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분도 바쁩니다. 그리고 아마 정식 출시가 만일에 결정이 되면 어차피 인터넷에 먼저 기사가 뜰 거예요. 그럼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둘 다 수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닌자 쪽이랑 600R 둘 다 수입이 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둘 다 수입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되기 때문에 병행으로 분명히 초반에 소량 수입은 될 것이다. 분명히 이미 보니까 이 가와사키 닌자 6R 모델 같은 경우는 정식 수입이라기보다는 아마 맛보기로 한 뭐 10대에서 20대 정도만 소량 예약 주문으로 수입을 해서 파는 거 봐서 잘 팔리면은 추가 수입을 할지 모른다라는 식의 뭐 글이 도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와사키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그냥 특정 샵에서 가와사키의 어떤 협력 센터에서 그냥 나온 얘기일 뿐이다. 그 얘기는 정식이라기보단 병행 수입에 아마 가까울 것이다. 600R은 홍코 정발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잘 팔린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입니다.
우선 가격이 너무 높아진 600R의 경우에 현재 잘 팔리고 있는 650R이랑 1000R 사이에 껴있는 모델이 될 거예요. 애초에 포지션이 그렇죠. 신형 600R 국내 출시 예상가가 2천만원 뭐 중반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서 중반. 근데 현재 650R이 1220만원이에요. 그리고 트리플 R이 3380만원.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이거 찾아보니까 이 가격이 무지 비싸졌네. 이 더블 R 아예 더블 R? 더블 R을 아예 날려버리고 아예 그냥 앞으로는 트리플 R로 가버리는 것 같은데 가격이 거의 한 1000만원이 상승해버렸습니다. 이놈의 트리플 R 더럽게 비싸졌네 진짜. 1000R이라는 게 앞으로는 엄청 비싼 모델이 돼버렸습니다. 그놈의 전자장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사이에 끼는 포지션이 될 게 분명한데 문제는 배기량이 겹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1000R보다 1000만원 정도 저렴한 게 딱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원래 그 가격이면은 예전에 1000R 가격이었어요. 2000만원대면은 예전 1000R 가격입니다. 2000만원 초반이면 제가 갖고 있는 1000R이 신차가 2000만원 초반대였어요. 물론 뭐 요즘처럼 전자장비가 많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자 근데 그래도 나름 토탈 컨트롤입니다. 1000R 토탈 컨트롤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어쨌건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싸보일 수도 있는데 트리플 R에 비해서 근데 동급 배기량의 650R보다 1000만원이나 비싼 바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태생부터 650R이라는 R이랑은 사실은 R차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노선이 다른 바이크예요. 설계부터가 애초에 다른 바이크입니다. 650R은 엄밀히 따지면 R차가 아니고요. 실제로 설계가 R차 설계에서 출발한 애가 아닙니다. 근데 600R 시리즈들은 뼛속부터 R차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설계 자체가. 그리고 뭐 디테일한 성능 차이들이 물론 있습니다. 뭐 디자인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스펙에서 오는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밸런스나 이런 게 운동성이 다 다릅니다. 완전히. 어쨌건 다른 노선을 달리는 바이크가 600R이긴 한데 문제는 그래봐야 미들급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둘 다 미들급입니다. 650cc나 600cc나 뭐 전자장비를 엄청나게 추가해서 트리플 R에 있는 전자장비 다 때려박아가지고 거의 트리플 R급의 600cc CBR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배기량에서 오는 한계는 미들급의 한계라는 거죠. 더구나 650R이 4기통 R차의 재미를 충분히 주고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더구나 가성비도 좋죠. R차 단속반이 아무리 단속을 하면서 따고 다녀도 시장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미 그 수요를 보면은 650R의 인기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요새 뭐 신모델 출시 소식으로 중고값이 막 떡락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건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 많이 팔렸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이 타고 많이 팔리고 있죠. 만약에 650R이 2기통으로 나왔다면 신형 600R를 이제 목 빠져라 기다리던 라이더들이 대환영을 하겠지만 문제는 이미 4기통으로 나와버린 이상 R차 단속반 정도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차이를 위해서 과연 650R을 살려던 사람들이 1000만원이나 더 주고 600R를 거금을 내고 지를 것이냐. 개인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고성능 바이크의 영역으로 가면은 이미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소비자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2천만원 넘어가는 금액인데 가난하면은 살 수 없겠죠. 물론 뭐 바이크 푸어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카드 할부 시기에 더구나 사회 초년생들이 할리나 스처날 두카티를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사실 요즘 한국 허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들 하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이 너무 비싼 바이크를 카드 할부로 막 질러서 타고 다니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개털된 저도 지금 비싸서 못 사고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겠습니까? 벙커모토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어쨌든 지금 같은 한국 소비 상황에서도 보면은 어정쩡하게 껴있는 모델을 사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돈 더 지르고 어차피 카드 할부인데 현금도 아니잖아요. 현찰도 아닌데 그냥 끝판왕으로 바로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할리나 두카티 3천만원대 이상 모델 지르는 거 보면은 요즘 소비 패턴으로는 분명히 신형 트리플 R을 지르지 신형 600R이 나온다 한들 굳이 이걸 사겠느냐.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000만원이 저한테는 크지만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배기량이 깡패라고 리터급이 믿을 것보다 파워가 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당연히 비싸도 그냥 비싸고 좋은 거 질러야지 주목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뭐 가와사키나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신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미들급 4기통 모델이 아예 전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R차 단속반들이 와 이거 개꿀이다 하고 달려들 수도 있겠지만 혼다의 경우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놈의 650R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650R을 단종시키지 않고 신형 600R를 들여오게 되면 가성비로 후려치는 650R이랑 더구나 신형은 2클러치까지 달려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부의 상징 끝판왕 트리플 R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 CBR 1000 트리플 R이라 그래야 돼? CBR 1000 트리플 R CBR 1000 트리플 R 이게 어쩌다 부의 상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이미 3천만원대에서 SP 모델이 3700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사실은 거의 BMW S1000R 가격이 됐다. 그래서 이미 트리플 R도 부의 상징이다 이제. 그래서 트리플 R에게도 사정없이 공격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양쪽에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판매량 부진으로 연결될 게 왠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게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1000R이 부의 상징이 되었는가 라고 하면 야마 R1이 이제 뭐 신형이 최근에 안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기본 모델이 2200만원이었는데 R1 M 패키지가 3010만원이었어요 10만원은 또 뭐야 이거 그냥 빼주던가 하지. 1000R 때까지는 비슷하게 2000만원대가 유지가 됐었는데 트리플 R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기본 모델이 3380만원 그리고 SP 모델이 3780만원까지 상승해버렸습니다. 요게 BMW S1000R이랑 거의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혼다의 정책이니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의아한 느낌을 받긴 합니다. 뭐 제가 혼다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BMW라는 이미지가 훨씬 고급 바이크다라는 자동차도 엮여 있고 아무래도 이 고급 이미지는 BMW가 누가 봐도 한 수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뭐 광고나 마케팅을 봐도 BMW 쪽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독일 하면은 세 가지만 생각해라. 소세지, 맥주, 스쳐날 요런 명언이 있는데 일단 톰 크루즈가 탔단 말이죠. 미션 임파시블에서 그러면 말 다 했습니다. 일단 톰 형이 탔는데 우리도 타야 될 거 아니야. 혼다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자꾸 바이크를 가면라이더한테만 혼다 바이크를 태워주지 말란 말이야. 아무도 몰라. 이거 오덕들만 한단 말이야. 이미 제가 가면라이더를 좋아하니까 다 알잖아요. 가면라이더가 혼다 바이크 타는 거. 실제로 혼다 바이크가 이 메인 스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유명 액션 배우나 이런 데다가 좀 스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라이더가 혼다 바이크 타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오덕들이나 알지. 더구나 BMW 자동차의 값어치가 맞물려 있는 게 주 원인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암튼 혼다는 BMW와 정면 승부를 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제가 길에서 라이딩을 할 때 돌아다니는 바이크를 보면 신형 트리플 R은 정말 천연 기념물 수준으로 안 보인다. 왜 이렇게 안 보이느냐. 근데 BMW
S천할날 신형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 아, 미치겠다.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투어 갈 때 이 마주칠 확률도 낮은데도 이 정도로 많이 보였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팔려 나갔을 거다. 반대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신형 트리플 R은 정말 한 대 봤나? 너무 안 보여서 주변에 타는 분 있으면 구경 좀 해보고 싶다 진짜. 제가 볼 때 혼다는 빨리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 트리플 R을 빨리 주인공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빨리 태워라, 영화사에다가. 토명한테 연락을 해보던지. 뭐 이건 어디까지나 다 저의 상상이고요. 제가 만약 홍코 입장이라면은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병행 수입으로 물건이 먼저 분명히 들어올 것 같은데, 분명히 홍코는 시장의 수요를 지켜보고 있다가 많이 팔리나 싶으면은 한 2년 정도 후에 분명히 정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그래서 정식 수입이 되느냐 마느냐의 승부는 아마도 초기에 병행 수입되는 물량을 라이더들이 얼마나 구입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홍코가 그돈씨 라인의 모델을 수입할 때는 보통 병행 수입사보다 2년 정도 늦게 수입을 하는 걸 기존에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신형 600RR이 정발이 된다 하더라도 20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병행 수입보다 10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뭐 그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분명히 판매는 하겠죠. 요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소설이고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국내에 병행 수입으로 물건은 소량 풀릴 것이다. 분명히. 대신 홍코 정발 가격보다 한 1, 200 비싼 가격으로 분명히 풀릴 것이다. 100은 아니겠다. 한 200에서 300 정도 아마 더 비싼 가격으로 분명히 초반에 풀리긴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웃돈 주고 구입할 분들은 구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몇 년 지나면은 홍코에서 정발해서 조금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다니는 모델이 보일 거고 아마 몇몇 개인 구매자들한테 리뷰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요게 제 그냥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조금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의 나름 설득력 있는 추측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꿀잠 주무시고요. 수달 엄청 떨었네요. 저도 빨리 자야겠습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